370페이지입니다. 인지치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가 부제죠. 인지치료라고 하면은 크게 백이란 사람이 만든 CBT, 앨리스가 만든 REBT, 혹은 RET나 REBT가 있는데요. 이 원어가 뭐냐면은 Cognitive Behavior Therapy, 앨리스의 RET는 Rational Emotive Therapy, 혹은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그래서 원래는 백은요, Cognitive Therapy, 인지치료라 그랬는데 나중에 인지행동치료라고 행동을 하나 넣었고요. 앨리스도 RET라고 했다가 후반기에 이제 REBT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던 행동수정의 원리들을 인지치료에서 자꾸만 많이 응용하게 되면서 행동을 강조하게 된 건데요. 자, CBT든 REBT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치료는 원리가 뭐냐? 여러분 책 371페이지 보시면은 그 네모칸이 있고요. 여기 화면 보셔도 사건, 생각, 결과라고 제가 적어놨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지치료자들은 그 사건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바꿀 수 없다면 뭘 바꾸자는 겁니까?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원효대사 이야기. 분명히 지난밤에는 시원하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구역질이 나오는 거. 그래서 동일한 현상인데 371페이지 보시면은 동민과 현숙은 최근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게 나오죠. 동민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쌓여 있었고, 현숙은 실직을 당한 후 물론 좌절과 낙담되는 마음이 있지만 이내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사건을 당했는데 그거를 대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보다는 직접적인 원인이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인지치료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인지치료는 내담자한테 이걸 설명해줘요.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냐? 남자친구가 저를 떠났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게 당신한테는 어떻게 느껴지기 때문이냐? 저는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고 싶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인지삼재라고 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고 세상은 험한 곳이고 내 미래는 암담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아세요? 김창옥? 그 TV도 많이 나오시고 웃음 막 웃기는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왔던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를 자꾸만 종종 뭘 물어봤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달려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창옥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요? 좋은 일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이혼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아가씨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 여러분, 누가 나를 떠난다는 게 그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이혼하셨냐고. 남자친구가 나를 떠났다 생각합니까?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더 좋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바라보는 거에 다르다는 거죠. 저는 제 책이 나올 때마다 기대를 해요. 이번 책은 좀 베스트셀러가 될까? 늘 기대해요. 늘 실망하지만. 베스트셀러가 안 됐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 토요일 날. 베스트셀러 갖고 같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그쵸? 뭐 방송국 가서 강의를 하든지 그래 다니겠죠. 근데 베스트셀러가 안 될 때마다 저는 나는 이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그 다음 책을 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떤 사장님이, 출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선생님, 저희는요, 베스트셀러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스테디셀러를 원합니다. 왜요? 베스트셀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자기가 출판계에 있어 보니까 출판사들이 망하는 코스가 있대요.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만 부씩 막 팔린 거예요. 그럼 돈이 엄청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뭐 하겠어요? 돈 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건물을 더 확장하고 직원들 뽑는 거예요.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또 안 터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계속 적자.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당장 뭔가를 번 것만 좋아하는데 그 이유까지 생각하면 전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그렇지. 내가 이제 40 초반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지금부터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한 50대나 60대 정도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만약에 베스트셀러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좋아요. 왜 좋냐? 제가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그럼 우리 아들들이 좋을까? 저는 이 생각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좋으신 부모,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내담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내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언제 어떤 사람을 봤더니요, 이 사람은 부모가 너무 괜찮아요. 부모님이. 정말 누가 들어도 너무나 괜찮은 부모님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비난을 해요. 우리 부모는 괜찮은데, 내가 문제구나라고. 그래서 내 내담자를 보니까, 이 친구 계속 부모님 원망하거든요. 부모님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한편으로 고마운 줄 알아라. 당신 부모가 아닐 때 그렇게 상처 줬으니까 당신이 욕하면서라도 계속 이거 버틸 수 있는 거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키가 작아요. 저희 아버지가 175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크시고 굉장히 미남이세요. 근데 저희 사촌들이 다 180이 넘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가 쪽이 굉장히 키가 커요. 근데 저는 아버지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까지 희망을 주셨죠. 야, 나도 군대 갔다 왔을 때 컸어. 내가 그 희망을 믿고 10년을 버텼다가 그냥 좌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남자로 봤을 때 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잖아. 대답은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작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열등감은 아닌데 사촌들이랑 다니면 되게 짜증이 나요. 저는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진짜 되게 키가 크고 잘생겼다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왜? 사실 앞에 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이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솔로로 결혼하기 전 솔로로 있을 때 제가 원치 않게 오해를 되게 많이 여성분들이 저한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아, 이 정도 키가 작고 이 정도 생겼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내가 진짜 더 잘생기고 그랬으면 내 인생에서 여자 문제 처리하다가 인생 끝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외모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살이 안 찌는데 잘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먹는 거 이상으로 이제 화장실에서 보내니까 살은 안 찌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해줘.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매형은 100kg예요. 90kg, 100kg. 굉장히 이제 거구예요. 근데 매형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잠 충분히 자면은 너무 개운해요. 그래서 저는 늘 몸이 날아다닐 것 같아. 너무 가벼워요. 내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한 번도 갖지 못해서 태어나면서, 살면서. 근데 매형은 늘 힘들어요. 자기 살인데도.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살인데 저렇게 힘드나?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아, 내가 좀 말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안타깝게 보기는 할 텐데, 그리고 사실 옷빨도 안 서고 그런데, 아, 괜찮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는 거죠. 그거를 백은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요. 그리고 앨리스는 네 생각이 잘못됐다. 이 생각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직접 알려주는 거죠. 어떤 거든. 네. 내가 유명해봐. 여러분이 뭐 나를 만났겠어. 그쵸? 나를 TV에서 봤겠지? 좋으시죠? 네. 안 좋나봐. 이거 이제 친구가 늦게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좀 괜찮은지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시간이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나도 할 말을 하고 내 스케줄을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처음만큼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